새벽 2시 서초동법조타운과 여의도 회계법인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청년들이 자격증을 손에 쥐고도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신문에서 보던 전문직 고연봉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80%에 가려진 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자격증 하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2026년 그 신화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명의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4세 김진우 씨, 가명입니다. 6년간의 고시 공부와 로스쿨 생활, 그 과정에서 쌓인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은 총 9,500만 원. 지난해 초 마침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가 입사한 서초동의 소형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월급은 세전 3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상환액 120만 원을 빼고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00만 원 남짓. 그는 현재 주말마다 변호사 배지를 떼고 배달 일을 합니다. 데이터로 보면 이렇습니다. 김진우 씨의 시간당 순수익은 12,400원. 2026년 최저시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년의 공부와 1억 원의 부채를 감수한 결과가 시급 1만 원대라면 이 자격증은 자산일까요? 족쇄일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9세 이수민 씨, 가명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입사에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중소법인도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경기 불황 속에 회계 감사를 줄이고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입 회계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문직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합격한 2025년 회계사 합격자 수는 1,200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시장이 수용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60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시장. 경제학에서는 이를 덤핑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전문직 시장의 공급 과잉률은 지난 10년 사이 42% 증가했습니다. 이수민 씨의 고통은 그녀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고객이 줄을 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제 변호사도 회계사도 전문직 매칭 플랫폼에 입점해야 합니다. 변호사 박모 씨는 상담 한 건을 잡기 위해 플랫폼에 매달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상담비는 30분에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옆 경쟁자가 19,000원을 써내면 그도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 입점 전문직의 상위 5%가 전체 매출의 80%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95%는 광고비를 내고 나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전문성이 플랫폼 안에서 최저가 경쟁 상품으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변호사 합격자는 연간 3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00명입니다. 공급이 5배 늘어나는 동안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AI와 자동화로 1인당 생산성은 높아졌고 필요 인력은 줄었습니다. 자격증 취득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1억 5천만 원. 자격증을 따는 순간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회계사가 밤새워 하던 잔고 정리를 이제는 월 3만 원짜리 소프트웨어가 1초 만에 끝냅니다. 변호사가 판례를 찾는 시간보다 AI 챗봇이 답변하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전문 지식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전히 자녀에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전문직 자격증 따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이라도 자격증 하나 따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 믿고 계신가요? 데이터는 말합니다.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에 인생을 거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 차가운 사례들을 꺼내든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격증을 땄는데 백수가 되는가? 왜 공부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이 고학력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자격증 뒤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학원과 대학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감정을 빼고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전문직 백수 혹은 고학력 빈곤층이 되는 걸까요? 그들이 멍청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의 입력과 출력 공식을 완전히 잘못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문직 몰락의 3단계 구조를 데이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몰 비용의 저주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평균 수험 기간은 4년에서 6년입니다. 직접 비용만 보면 학원비, 교재비, 고시원비, 식비를 합쳐 연간 최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5년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회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대기업에 입사해 벌었을 연봉, 평균 5천만 원을 합산하면 자격증을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마이너스 4억 원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4억 원을 회수하려면 합격 후 매달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10년 이상 꾸준히 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합격자 1,200명 중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1,080명의 첫 월급은 세전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 이자와 수험 기간 쌓인 빚을 갚고 나면 편의점 점주보다 못한 수익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전문직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사기당했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의 노예화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전문직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인력 시장에 내몰립니다. 로스쿨 졸업 후 개업한 변호사 E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한 명도 오지 않자 결국 전문직 매칭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상담비의 20에서 30%, 상담 노출을 위한 광고비는 한 달에 500만 원, 상담 30분에 받는 돈은 2만 원. 여기서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고 나면 변호사 손에 들어오는 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전문직의 85%가 가격 경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옆 사무실에서 10,000원을 내리면 나도 내려야 합니다. 전문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누가 더 광고비를 많이 쓰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이제 자격증은 권력이 아닙니다.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세 번째, AI와 자동화의 습격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는 업무 가치의 하락입니다. 과거 회계사가 일주일 걸려 분석하던 재무제표를 AI 기반 프로그램은 지금 10초 만에 끝냅니다. 실제 한 중소 회계법인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3년 사이 단순 기장 및 감사 업무의 단가는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인간 회계사는 인건비가 오르고 속도는 정체릅니다. AI 시스템은 구독료 월 5만 원의 속도는 무한대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인간의 정확한 계산이나 판례 검색에 큰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험생들은 AI가 1초 만에 찾아낼 판례와 법령을 외우는데 인생의 황금기 5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3년, 4년을 실패한 청년들은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년엔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자격증만 따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말에 이끌려 20대의 전부를 바칩니다. 하지만 합격 후 마주하는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전문직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근 5년 사이 25% 증가했습니다. 전문직 평균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12%,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치가 사라진 곳에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과 자본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격증이라는 성벽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성벽을 부수고 나와 새로운 흐름을 탈 것인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불편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상위 1%의 길을 걷는 이들이 실상은 하이엔드, 백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데이터, 우리가 믿어온 안전한 사다리가 부서졌다는 사실. 하지만 30년간 데이터를 다루며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팩트가 가장 뜨거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에 집착했을까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가가 공인한 등급이 내 인생의 안전판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판이 이제는 당신의 시야를 가리는 벽이 되고 있다고. 전문직 백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격증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는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나는 회계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이 생각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데이터는 말합니다. 2020년 이후 자산가 반열에 오른 이들 중 82%는 자신의 자격증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타이틀로 법정에 서는 대신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IT 솔루션을 만든 사람,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장부를 기장하는 대신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 이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직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권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지식을 평준화한 지금, 권력은 지식을 유통하고 조합하는 자에게로 이동했습니다. 5년, 10년 공부해서 얻은 그 지식은 이제 시장에서 기본값일 뿐입니다. 그 위에 비즈니스 근육을 얹지 못한다면 그 자격증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권하는 그 사자 직업이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 세대가 가졌던 과거의 성공 데이터에 기반한 막연한 안도감입니까? 향후 10년의 직업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전문직의 수익률은 매년 평균 4.3%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데이터 리터러시와 콘텐츠 생산력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의 가치는 매년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로 쏟아붓는 수억 원의 돈, 자녀의 가장 빛나는 20대 시절의 시간, 이것을 확률 낮은 과거의 게임에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까요? 자격증을 따라고 독촉하기 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손절매의 타이밍과 전환의 속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책상을 치우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시장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격증 뒤에 숨어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수동적 대기의 시간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시장의 파도를 만드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비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위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그에 따른 뜨거운 실행력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주변의 자격증이라는 성벽 안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소중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그래서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오직 숫자만이 말해주는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